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2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에는 지금 두 개의 큰 먹구름이 끼어있죠. 하나는 당대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또 하나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먹구름이 점점 민주당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늦은 시간에 전해드린 전세 사기범의 뒷배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 인천 출신 유력 정치인이 있다. 그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었는데, 자,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일면 톱기사 보시면, 인천의 전세 사기꾼, 최문순과 동해개발. 최문순은 당시 강원도 도지사죠. 세입자들 죽음 부른 건축업자, 세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상당히 많이 전해졌죠. 그 사기를 친 전세 사기범이 강원도에서 7천억 원 사업권을 따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무슨 상도 수여를 했다. 자, 원희룡 정치인 청탁 여부 수사 중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건축광 이렇게 불렸던 남흥기 씨. 남흥기 씨인데, 조선일보가 확인한 남흥기 씨의 최근 직함이 많을수록 뭔가 좀 수상한 사람들이 많죠. 사실 명함에 보면은 직함 적은 사람들은 좀 나중에 보면은 좀 수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남흥기 직함 상진종합건설 대표, 동해 ECT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대표,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대회장, 한글 세계선교센터 총재, 이런 것들인데, 인천 전세보전금 12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에 인천지검에 구속 기소가 됐죠. 근데 그 앞서서 2018년에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때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자, 망상지구를 개발을 한다. 강원도 동해에. 그래서 무슨 새로운 도시를 하나 건설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웠었죠. 전세 사기를 쳐서 모은 그 전세 보증금으로 거기 가서 또 새로운 그 사업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강원도지사였던 최문순과 여러 가지 업무 협약도 맺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가 행세를 했다. 그리고 전세 사기를 치던 중에 2021년에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이 시상식에서 대회장 신분으로 참석을 해서 검찰 출신 민주당 김혜재 의원에게 직접 상을 주기도 했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그 남흥기 씨가 2017년부터는 돌연 동해 ECT 이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 국제관광도시 개발 사업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문순, 민주당 소속이었죠. 최문순과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어심가는 구석이 많다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어제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이 남 씨가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강원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요청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연루 제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구체적으로 인천 출신의 유력 정치인, 전직 유력 국회의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남 씨가 인천에서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강원도에 진출을 하려는데 강원도지사를 좀 소개해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가서 또 엄청난 이 부풀리기 사업을 하면서 서로도 가짜로 막 조작하고 이런 행태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뒷배가 있었다는 의혹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라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뒷배를 봐주면서
또 어떤 대가를 받았을까? 대가를 받고 또 그 돈은 또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 각종 인허가 이런 거 하면은 돈이 들죠. 이 특혜를 받아서 하려면은 뭐 대장동 사건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것을 대장동 사업과 같은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허가권을 막 주고 대신 반대급부를 받고 그 사이에 브로커들이 또 들어가고 뭐 이런 또 하나의 난장판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 의심이 드는 만큼 이 부분이 또 민주당의 새로운 이 먹구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이트가 하나 밀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또 국민 정서에 상당히 반하는 거죠.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2030 아까운 목숨을 세 사람이나 잃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기를 친 사람이 민주당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뭐 가짜 서류 만들고 그랬다고 하면은 이것은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죠. 지금 민주당 돈봉투 계속 그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 가 있죠. 송영길이 프랑스에 가 있는데 내일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밤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를 했어.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송영길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이죠. 이재명과 송영길의 특수한 관계, 수상한 관계, 이것이 계속 지금 다시 보도가 되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심송심, 이재명과 그 송영길의 관계, 그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의 대치 구도에서 일방적으로 이재명의 편을 들어준 송영길, 그리고 지금 돈봉투 사건에 돈봉투를 받은 사람 중에 친명계가 뭐 5명이 포함됐다고 하고 7인의 친위 부대인 7인의 멤버도 들어가 있다. 그 찌라시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은 이재명은 또 치명상을 입죠. 그리고 송영길은 본인이 또 직접 돈을 뿌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의원들도 많이 있다. 그런 그 녹취록도 나왔기 때문에 송영길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돈 뿌린 사람들, 그 중에서 또 친명계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니 또 조기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일 기자회견 뒤에 바로 귀국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이 사안을 미리 알고 도피성으로 프랑스를 간 의혹,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조기 귀국을 할 수도 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송영길이 기자회견을 하면은, 내일 기자회견을 하면은 혹시 이재명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겠죠, 이재명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송영길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파리로 전화를 해서 얼마 전에 지난 그 1월에 뭐 저녁에 전화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다시 전화를 해서 기자회견 취소할 수 없느냐? 취소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입단속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자회견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 측근들을 통해서 계속 당과 상의한 후에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을 계속 전하고 있다. JTBC 취재에 의하면은 친명계 한 의원은 당과 조율이 안 된 메시지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송영길 입단속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중앙일보, 오늘 아침 중앙일보 신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면 밑에 기사 보시면은 위에 기사는 이성만도 돈봉투 조달 의혹, 뭐 국회의원이죠. 그때 뭐 1,000만 원 조달했다고 하는데 또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기사에 민주당 송영길 파리 해견 전전긍긍, 뭔 말 할지 몰라. 특사라도 보내서 기자회견 못하도록 말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송영길이 즉각 귀국해서 실체 밝히라.
그리고 지도부에서는 기각 안 하면은 징계를 검토하겠다. 돈봉투 명단 이원 3명은 허위 유포다 고발. 뭐 찌라시에 나왔던 사람들이 또 3사람이 또 이거 허위다고 고발하고 어떻게 뭐 이 큰 소동이 지금 안에서 이것저것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서로 공유를 한 뒤에 송영길 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특히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했다. 이것은 JTBC의 취재입니다. 직접 전화했다는 것은. 그리고 지도부 관계자는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렇죠. 기자들이 이것저것 다 물어보겠죠. 벌써 뭐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겁니다. 파리 특파원들. 파리 특파원들도 상당히 지금 그 열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제대로 말도 대답도 하지 않고 기자들이 뻗치기를 하는데도 학교 앞에서 잠깐 만났는데 뭐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가시도친 그런 질문들이 쏟아질 거니까 그냥 피하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뭐 한국에 오더라도 만약에 검찰에 소환되기 전까지 구속되기 전까지는 기자들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한국에 오면 더 여러 가지로 입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송영길의 입이 열리고 그러면 이재명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되죠.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이 0.59%포인트 차로 패한 홍영표, 송영길, 국민께 용서 구해라. 자, 이 기사인데, 돈봉투 논란 커지자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 자, 홍영표 의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는데, 홍영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송영길 후보, 돈봉투의 직접적 피해자죠. 같이 대표 경선을 했다가 0.59%포인트 차로 졌기 때문에 돈봉투가 영향을 발휘했다. 그러면 홍영표는 당대표를 그냥 뺏긴 거죠. 탈취당한 거죠. 자, 그런데 한참 있다가 지금 어제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입장을 안 밝히고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발언을 자제했지만 당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그래서 뭐 참담하다. 당사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침묵을 하다가 홍영표가 갑자기 또 나타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정건 그리고 강대구 이 사이의 녹음 파일에 보면은 이 강대구가 그런 말을 하죠. 이정건에게 홍영표 쪽에서 홍 쪽에서 지금 돈봉투를 뿌린다. 그러니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녹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홍영표 진영에서도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면 홍영표도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본인이 뜨끔했겠죠. 뜨끔해서 반응을 못 내놓은 겁니다. 반응을 못 내놓고 있다가 이제 이 송영길이 뭐 기자회견을 하고 뭐 귀국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는 선제적으로 본인이 나서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왜 한 일주일 동안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다가 갑자기 이 송영길 국민께 용서하라 이렇게 치고 나왔을까요? 자, 그것은 저의 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침묵을 하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어제 위원총회에서도 막 발언을 해서 송영길 같이 끌고 오자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침묵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홍영표는 일주일 만에 어제 등장을 했지만 일단 찌라시 돈을 받았다는 명단에 들어있는 의원들은 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찌라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사람들은 이 찌라시에 포함된 사람 본인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거짓이다 하고 한 서너 사람이 지금 뭐 소송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한 20명 정도의 찌라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그 서너 사람은 나는 아니다고 나왔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송영길을 공격하는 다른 의원들처럼 그런 입장도 안 됩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 침묵하거나 송영길 편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586 그룹이죠. 586 그룹.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송영길은 586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수장파들은 이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586 그룹. 지금 뭐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 됐고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생 이 586 그룹을 그 그룹이 지금 젊은 정치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이 송영길은 대표적인 586이죠. 그런데 같은 586 당 주류 지금 당 주류인데 그 86 그룹이 돈봉투 사태의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온적일 정도가 아니고 86 그룹 맡은격인 우상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여권이 도청 감청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이번 사안을 급하게 꺼내든 것 같아 국면 전환용 수사인지 아닌지 의심된다. 자, 이 미국 정보 당국의 도청 감청 파문 덮으려고 했다.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를 하고 있죠. 586의 마탱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586 중진 그룹, 이인영, 김태년, 윤호중 이 사람들은 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제가 이렇게 이 뭐 세 개의 먹구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국민의힘도 만만찮죠. 국민의힘 지금 내부 사정도 엉망입니다. 자, 동아일보 이 6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6면 기사. 위에 기사는 뭐 송영길 뭐 이야기고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해놓은 기사 보시면 일단 설화에 김재원 이어 태영호도 여당 최고위원회의 불참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 2명이 불참을 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출범하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할 것 같아. 김재원 최고위원이 설화 3년타로 공개활동을 접은 데에 최근 논란이 잇따른 태영호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뭐 김재원은 한 달 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잠깐 올렸다가 내린 더불어민주당을 쓰레기, 정커, 돈, 마니, 성, 섹스로 표현했다가 논란이 커진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윤리 징계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상황인데 또 그제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것 이런 취지의 언론 인터뷰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태용호. 자, 그런데 이것에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징계를 하고 또 이 뭐 윤리위에 해보를 하고 하겠다는 거고 본인들도 사과를 하고 하는데 이 민주당을 뭐 그 JMS 정명석 그 파문과 연결시켜서 한 거는 보좌관이 올렸다가 바로 지웠는데 그런 거는 실수라고 쳐도 다른 발언들 김재원도 그렇고 태영호도 그렇고 그 발언들이 과연 징계를 받을 거리냐 보수 정당 안에서 한 발언들을 징계를 받을 거리냐 그 부분은 윤리위가 열린다면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령 뭐 다른 거는 차치하고 김재원 뭐 그 관련 상황은 제가 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영호 같은 경우도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것 이 인터뷰를 했는데 월간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그 말이 맞다는 그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가가 양쪽으로 좀 갈리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여론이 지금 좌편향 언론이 장악한 여론 그리고 SNS에 능한 이 좌파들의 이 선동 여기에 한 풀이 꺾이는 것처럼 해서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를 하려는 듯한 자 그런 모습은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열리면 정말 그 문제가 보수정당의 최고위원들이 한 말인데 그게 징계를 받을 일인가 그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그 지면 기사는 조국 이야기입니다. 조국. 자, 조선일보 이 기사, 신면 기사 보시면
사법부의 재판지연이 만든 조국 출마론. 조국이 지금 뭐 책을 하나 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북 콘서트를 하고 있죠. 딸 조민도 가끔 찬조 출연을 해서 정말 짜증이 나게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청년 결백한 아빠라는 둥 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두 그 부녀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조국 콘서트에서 지지자들이 조국의 다음 총선 출마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주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출마 분위기를 막 띄우는데, 조국이 거기에 대해서 아리송한 대답을 합니다. 총선 전주에서도 총선 출마 여부를 지지자가 물으니까 지금으로선 말하기 좀 곤란하다. 이것은 출마할 생각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갑자기 목에 칼이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목의 칼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뭐 자연인 조국으로 살겠다. 완전히 혼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좀 의아한 게 계실 겁니다. 조국은 지금 분명히 재판을 받고 있고 한데 어떻게 총선에 출마하지? 자,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법원까지 다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출마를 못하든지 하죠. 그 참정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이런 혐의로 지난 2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뭐 구속 상태가 돼도 뭐 그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데 부인이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구속은 안 시킨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지금 총선 출마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재판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만 무려 3년 2개월이 걸렸고, 이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재판 지연이 조국의 총선 출마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기억하시다시피 처음에 기소가 됐을 때,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됐을 때, 그 김명수 대법원,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김미리가 이 재판 안 하고 던져놨죠. 던져놓은 상태에서 보통 3년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인사 간행도 무시한 채 김미래한테 계속 유임을 시키면서 이걸 맡겨놨고, 그리고 기소된 지 1년 4개월째 되니까는 갑자기 김미래 판사가 돌연 휴직을 했고, 그것을 대신할 판사가 또 기록을 처음부터 읽고 하느라고 1심 선고에만 3년 2개월이 걸려버렸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조국은 유죄를 받고도 지지자들 만나러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또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이런 혐의로 뭐 기소가 되면은 뭐 공천을 안 준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뭐 곧 무력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뭐 당원 당규 마음대로 바꾸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조국이 그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은커녕 2심 결과도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조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게 총선에 출마한다, 전주에 출마한다, 민주당 텃밭이니까, 그렇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땡큐입니다. 나쁠 게 없죠. 자, 조국 그 민낯이 다시 드러날 것이고, 이 진보 진영의 그 반칙과 특권 뭐 이런 것들이 다 덜쳐낼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조국의 강이 총선에서 또 깊이 패일 수가 있습니다. 조국의 강이 다시 깊이 패이게 되면은 국민의힘으로선 나쁠 게 없다. 그렇게 봅니다. 4월 2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